안녕하세요. 정치 생각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이념에 사로잡혀 에너지 관련 정책을 행하고 있어요. 현재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가 모를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환경이 그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른 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약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태양광만으로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앞으로 AI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원전 없이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단지 기후위기니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며 나아가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전기요금이 오르고 정전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그 피해를 다시 되돌리려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리고 물론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두렵다고 방관하면 안 되겠죠. 많은 국민이 알 수 있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외국에서도 실패한 사례들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태양광과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현실에 맞는 정확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해야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만 해드릴게요. 봄과 가을은 전력 수요가 낮아지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이용해 원자력 화력 발전소의 정기 점검과 정비를 해요. 그 시기에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즉 영상에서 말한 추석에 갑자기 더워져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도 기후에 따라 전기 공급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결국 가스 발전도 석탄 발전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럼 에너지 관련 정책 의원총회 영상 보실게요. 민주당이 보는 기후는 뭐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탄소 중립을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서 재생에너지만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야 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재생에너지가 아닌 나머지는 다 악이야. 우리가 지금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일으키려면 원자력도 일부 필요하고 가스도 필요하고 석탄도 필요하고 수소도 필요하고 골고루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제조업이 메인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산업 경쟁력을 지키면서 저탄소 에너지와 동시에 이렇게 산업 경쟁력을 같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쟤네는 기후에 반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놓은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저희가 진짜 고심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당이 기후환경 에너지 메시지, 부를 메시지 내는 거는 그냥 하나다. 예전에는 환경 보호를 기존을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환경 보호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연결된 그 산업 이권 카르텔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카르텔을 본인들 것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부처 개편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 부처 개편으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있냐?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겠죠. 산업 경쟁력이 일단 약화가 되고 그 산업 경쟁력 약화는 첫 번째가 에너지 가격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지금 정부가 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그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한 번도 계산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간헐성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에너지 스토리지라는 ESS를 같이 해야 되는데 ESS를 계산하는 그게 기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1조 2천억도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없어서 국민 1인당 2천만 원씩 내야지만 이 ESS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100%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단에 대한 예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고 결국 굉장히 좋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고 재생에너지 늘리는 거는 결국 글로벌에 좋은 거야. 이런
이런 그런 프레임으로만 강화를 하고 있어서 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내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저희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으로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CCUS, 두 번째 원전 확대, 세 번째 기존의 석탄을 가스나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재생에너지, 다섯 번째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100% 재생에너지 늘려서 탄소 중립하자,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걸린 그 태양광과 풍력 이권 카르텔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표와 그런 부분들이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밀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처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서 애초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 게 대선 때 역할을 하셨던 이제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서 그 환경단체 카르텔에 대한 목소리가 훨씬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로만 한쪽으로 쏠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그냥 독일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에너지 요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후에 에너지 요금 감당이 안 돼서 정권도 한번 바뀌었고, 지금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70% 이상 보급됐지만 전력망이 깔려지지 않은 그 스페인이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로 몰빵했을 때 겪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다른 유럽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갔을 때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저는 정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우리 당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 국민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감을 실제로 표출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얘기해야 되냐. 기후에너지 부를 신설하는 거는 저희는 그거는 찬성이다. 환경부로 합쳐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후와 에너지로 해서 우리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우리의 산업들을 생각했을 때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 우리 재생에너지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수소도 필요하고 CCUS도 필요하다. 그런 포트폴리오는 이미 일본하고 중국이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도 이거의 바탕으로 이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당이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 환경이 중요해, 성장이 중요해 이런 프레임으로는 더 이상 하면은 저희가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 말고 구체적인 이제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 추석에 햇볕이 쨍쨍 나고 그러면 정전을 예상하고 내년 4월에 햇볕이 쨍쨍 나면 또 정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전력망이 그거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적을 때마다 전력거래소가 수동으로 지금 껐다 켰다를 하고 있거든요. 가스발전과 원전은 못하지만 가스발전, 석탄발전을 껐다 켰다 그걸 수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전력거래소 계신 분들과 인터뷰만 해도 아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을, 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